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세계적인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 흔히 FCX라고 부르죠. 이 FC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FCX.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주목받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특별한 맥락이 있었죠. 네, 바로 그 맥락이라는 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대한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발생한 상당히 큰 운영차질,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FCX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런 큰 악재가 터지면 실적이 곤두박질치기 마련인데 이번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미스테리 같기도 한 이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좋았다, 이걸 넘어서요. 네, FCX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구리느 금 같은 원자재 시장, 또 FCX라는 회사 자체에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 속뜻까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네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어떻게 보면 거의 재난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오히려 더 강력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자, 이제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FSX의 2025년 3분기 실적, 구체적인 숫자들이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조정 주당 순이익, 흔히 EPS라고 하죠. 이게 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0.50달러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었나요? 시장 예측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0.41달러 수준이었어요. 와, 0.41달러 예상했는데 0.50달러가 나왔다. 그럼 이건 예상을 무려 22%나 뛰어넘은 거네요.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단순히 이익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아, 매출도 좋았나요? 네, 매출액 역시 6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6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9억 7천만 달러. 이것도 예상치를 꽤 웃도는 수치네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4년 3분기와 비교하면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장률 자체는 폭발적이지 않아도 예상치를 넘고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평소 상황이었다면 괜찮은 실적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그라스버 광산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대단한 결과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난 9월이었죠. FSX의 핵심 중에 핵심 자산인 그라스버 광산에서 정말 심각한 진흙 사태, 머드플로우라고 하죠. 그게 발생하면서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요. 네, 저도 뉴스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묘하게 맞물렸다. 어떤 요인들인가요?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원자재 가격입니다. 특히 FCX의 주력 생산품인 구리 그리고 금 가격이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죠. 아, 가격. 역시 원자재 기업에게 가격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절대적이죠. 그라스버그 광산의 생산량이 줄어든 그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가격 상승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였길래요? 3분기 평균 구리 실현 가격, 그러니까 FCX가 실제로 판매한 구리 가격의 평균을 보면요. 파운드당 4.68달러였습니다. 파운드당 4.68달러. 이게 높은 수준인가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4년 3분기와 비교해도 분명히 상승한 가격이고요. 이게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킨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줄었어도
국이 한 파운드를 팔 때마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아져서 전체 이익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자면 가게에서 파는 물건 개수는 좀 줄었는데 물건 하나당 남는 이익, 즉 마진이 엄청나게 커져서 전체적으로 번 돈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하, 그 비유를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생산량 감소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가격 상승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가격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던 거죠.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가격 효과만으로 이 모든 게 설명이 되나요? 혹시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까? 물론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FCX가 가진 다른 지역 사업장들의 견조한 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 통제 능력입니다. 다른 지역 사업장이요. 아, FCX가 그라스버그 말고도 광산이 여러 곳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FCX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의 페루와 칠레 등에도 상당한 규모의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라스버그라는 정말 큰 기둥 하나가 흔들렸는데 다른 기둥들이 굳건히 버텨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북미와 남미 지역에 있는 광산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라스버그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땠나요? 예를 들어 미국 내에 있는 FCX 광산들의 3분기 구리 판매량을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나 증가했습니다. 오, 미국 쪽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군요. 네, 그라스버그의 공백을 다른 지역에서 메워주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해당 지역의 운영 효율성이 좋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건 FCX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리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역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격이 오른 것만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운영 능력과 위기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했다는 거군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비용 통제 노력도 언급해야 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 자칫 비용 관리에 느슨해질 수 있는데 FCX는 비교적 타이트하게 비용을 관리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라스버그라는 큰 악재가 있었지만 첫째, 구리금 가격이 워낙 좋았고 둘째, 다른 지역 광산들이 잘 돌아가주면서 생산량 감소를 일부 만회했고 셋째, 비용 관리도 잘 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시장 환경, 특히 원자재 기업에게는 그 가격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내부적인 역량, 예를 들어 리스크 분산이나 운영 효율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기업의 본질적인 역량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그 위기의 핵심, 바로 그라스버그 광산 사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3분기 실적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앞으로 FCX와 구리시장 전체에 계속 영향을 줄 변수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면서도 또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9월에 그라스버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 위치한 그라스버그 광산은요.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이고 금 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광산이죠. 세계 2위 구리, 1위 금광산. 정말 FCX에게는 심장과 같은 곳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이 광산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후에 대규모 진흙 사태, 즉 머드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광산 운영 시설 일부를 덮치면서 안타깝게도 7명의 직원 및 계약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정말 비극이죠. 사고 직후 FCX는 즉시 불가항력, 영어로는 force majeure, 포스 마주어를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 구매 계약을 맺은 고객사들에게 지금 우리 광산에 큰일이 나서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어렵게 됐다고 공식 통보하는 거죠. 이걸 선언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상황의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군요. 그리고 당연히 광산 운영도 중단되었겠죠? 네, 사고 직후 안전점검과 복구 작업을 위해 광산 운영을 상당 부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기적 영향은 아니라는 건 그럼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가요? 당장 올해 4분기 실적만 봐도 인도네시아, 즉 그라스버그 광산이 FCX 전체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자체가 거의 멈췄으니까요. 4분기엔 거의 기여가 없다. 그럼 내년은요?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FCX 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생산차질이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까지요? 꽤 오래가네요. 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연간 생산량이 사고 이전의 기존 전망치보다 무려 35%나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5% 감소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인데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상 가동, 그러니까 사고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것은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7년.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그라스버그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을 안고 가야 한다는 거네요. 이건 누가 봐도 FCX에게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이는데요. 주가에도 당연히 부정적일 것 같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생산시설 중 하나가 몇 년간 재기능을 못하게 된 거니까요. 명백한 악재죠.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이 역설적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어떻게 이 엄청난 공급 차질, 이 명백한 악재가 FCX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아이러니 또는 원자재 시장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그라스버그 사태로 인한 대규모 공급 중단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구리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 커졌겠죠. 세계 2위 광산이 멈췄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미 글로벌 구리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빠듯하게 따라가거나 혹은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라스버그라는 초대형 광산에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이 장기간 발생할 거라는 뉴스가 더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도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하게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가 확 커졌겠군요. 네, 시장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은 즉각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라스버그 생산 차질이 연간 글로벌 구리 공급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앞으로 구리 수급 불균형이 얼마나 더 심화될지를요. 그래서 어떤 전망들이 나왔나요? 많은 분석가들이 그라스버그 사태로 인해 특히 2026년 같은 경우 글로벌 구리 공급 부족분, 즉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쇼크가 현실화될 거라는 거죠. 공급 쇼크. 그 단어만 들어도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구리 가격은 이미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다른 요인들이라면 어떤 것들이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기차,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전력망 인프라 확대까지. 이 모든 곳에 막대한 양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금속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AI 붐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도 엄청난 양의 전력과 구리 배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수요 증가 요인들이 이미 구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었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그라스버그라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공급 충격까지 겹치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이미 달아오르고 있는 구리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와, 정말 상황이 기가 막히게 돌아갔네요. 네. 그래서 그라스버그 사고 소식 이후 단기적으로는 FCX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히려 글로벌 구리 가격은 이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니까 FCX라는 회사 자체에는 분명 악재인데 이 악재가 오히려 FCX의 주력 상품인 구리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어버렸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거죠. FCX는 그라스버그 생산량 감소라는 한쪽 날개에는 분명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역설적으로 구리 가격 급등이라는 다른 쪽 날개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회사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순수하게 시장의 작동 원리만 놓고 보면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원자재 시장, 특히 공급이 비탄력적인 원자재 시장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정 주요 공급자의 문제가 오히려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FCX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당연합니다. 복구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나 혹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 기회를 틈타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3분기와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이런 역설적인 그래스버거 패러독스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닥친 위기가 어떻게 시장 전체의 역학관계를 바꾸고 또 그 결과가 다시 그 기업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네요. 네, 복잡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FCX를 둘러싼 다른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스버그 사태라는 특수한 사건 외에도 FCX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더 큰 흐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씩 언급되긴 했지만 구리와 금이라는 두 핵심 금속을 둘러싼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FCX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순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풍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가요? 먼저 구리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금속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구리는 단순히 전산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의 혈관이라고 불릴 만큼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이고 특히 최근에는 미래경제의 혈액 또는 녹색경제의 동맥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미래경제의 혈액, 녹색경제의 동맥, 왜 그렇게까지 불리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차 한 대에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평균적으로 3에서 4배 더 많은 구리가 들어갑니다. 모터, 배터리, 배선 등에 다 구리가 쓰이죠. 전기차 한 대에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터빈 하나를 세우는 데는 수십 톤의 구리가 필요하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도 패널과 연결 시스템에 상당량의 구리가 사용됩니다. 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자체에도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전기를 각 가정과 공장으로 보내려면 기존의 낡은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막대한 양의 구리 케이블이 필요하죠. 듣고 보니 정말 에너지 전환의 모든 과정에 구리가 빠질 수 없겠네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탈탄소 정책이 강화되고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아까 그라스버그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요. 네, 바로 그 점이 구리 시장의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FXX 같은 구리 생산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는 지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를 비롯한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구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공급이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구조적 공급 부족 상황이 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구리 광산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발견한다고 해도 탐사부터 시작해서 환경평가, 인허가, 실제 개발과 건설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와,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게다가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고 기존 광산들은 품위가 점점 낮아져서 같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광석을 채굴하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다. 이건 뭐 경제하고 언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구조적 공급 부족 전망이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매우 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갖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XS는 바로 이 흐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셈이죠. 구리 이야기는 정말 명확하네요. 장기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FCX의 또 다른 중요한 생산품인 금은 어떤가요? 금 가격도 최근에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금 역시 구리와는 또 다른 이유로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뭔가 경제가 불안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죠.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금 수요를 늘린다. 또 다른 요인은 없나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중앙은행들이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금을 사들이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갈등이나 서방의 금융 제재 등을 겪으면서 특정 통화에 대한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거죠. 금은 특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니까요. 아,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혹은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WGC 같은 곳의 보고서를 보면 중앙은행들의 금리입 규모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금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꾸준한 매수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개인 투자자나 산업 수요 외에 중앙은행이라는 큰 손이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다니 금 가격에는 정말 강력한 지지 요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 가격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2026년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심지어 5,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네,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이죠. 물론 이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만큼 금 가격의 상승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FXX는 금 생산량도 상당하니까 이런 금 가격 강세는 당연히 회사 실적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FXX 전체 매출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은 회사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개선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들어보니 FXX는 현재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달고 있는 셈이네요. 구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고 금은 지정학적 불안과 통화 시스템 변화라는 또 다른 거시적 흐름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고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 FXX는 현재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성격의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아주 유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산업의 필수제인 구리 수요를 폭발시키는 녹색 에너지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스템 변화의 바람입니다. 그라스버그 사태단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긴 했지만
그 배를 밀어주는 기본적인 바람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라스버그 사태는 분명 FCX에게 단기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순풍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한 거죠. 와, 정말 다층적인 분석입니다. FCX라는 한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단순히 그 기업의 개별적인 성과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대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흐름에 함께 올라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원자재 관련 기업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도 크지만 이런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읽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 즉 단기적인 악재, 그라스버그와 중장기적인 호재, 구리금 가격 및 수요 전망과 공존하는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의 전문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반응과 아주 흥미로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요? 그라스버그 사태 같은 큰 악재가 있었는데도요? 네, 물론 그라스버그 사고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FCX 주가가 일시적으로 꽤 하락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렇죠. 보통은 그럴 텐데요. 상당수가 이 주가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 바잉 어프로추니티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 기회로요? 악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오히려 싸게 살 좋은 기회라고 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은행들은 기존의 보유, 홀드나 중립, 뉴트럴이었던 투자 의견을 아예 매수, 바이 또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악재가 터지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다니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분석해온 내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저희가 분석한 내용과요? 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그라스버크 광산에서 발생한 단기적인 생산 차질이라는 악재 영향력보다는 FXX를 둘러싼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거죠.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이라면 역시 구리랑 금 가격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첫째, 구리와 금 가격 자체가 워낙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구리의 장기적인 수요 성장성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 셋째, FXX라는 회사 자체가 그라스버크 외에도 북미, 남미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다각화된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도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왔던 검증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회사의 견조한 재무 상태와 현금 창출 능력 등입니다. 그러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그라스버그라는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라는 시그널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생산 차질로 인한 실적 악화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높아진 구리 및 금 가격과 꾸준히 증가할 수요가 FCX의 기업 가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것도 제시했을 텐데요.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실제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FCX의 목표 주가를 보면 당시 주가 수준보다 상당한 상승 여력,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혼란이나 불확실성에 매몰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 안에서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FCX가
그라스버그라는 예상치 못한 큰 파도에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구리와 금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탈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라는 더 거대한 파도를 능숙하게 타고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비유입니다. 마치 유능한 서퍼가 잠시 균형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더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시장은 FCX의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그 서핑 능력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도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월가의 분석을 통해 전문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변수들, 단기 이슈와 장기 전망,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 거시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지 그 사고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실적 발표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는 FCX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정말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주요 광산의 운영 중단이라는 명백하고 심각한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원자재 가격, 다른 지역 광산들의 견조한 운영 성과, 그리고 더욱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위기 자체가 촉발한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 즉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과 시장의 힘, 특히 원자재 시장의 독특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문가님의 최종적인 의견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 개의 변수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고차원 복합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첫째, 이 과정에서 FCX가 보여준 위기 상황 속에서의 운영 능력과 회복 탄력성. 둘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에너지 전환, 구리과 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라는 거대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이 기업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네, 그라스버그 사태는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고 FCX에게는 큰 혼란과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구리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FCX의 투자 매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들도 계속 주시해야겠지만요.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또는 탐구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FCX는 그라스버그 광산의 완전 정상화 시점을 빨라야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최소 2-3년 동안은 상당한 규모의 구리 공급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공급 제약이 꽤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구리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AI 혁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요 공급처 중 하나는 몇 년간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FCX의 경쟁사들, 예를 들어 칠레의 코델코나 호주의 BHP 같은 다른 메이저 광산 기업들은 이 길어지는 그라스버그발 공급 제약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려 할까요? 자신들의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 할까요? 아니면 높아진 가격을 즐기면서 신규 투자에는 소극적일까요? 경쟁사들의 전략이 궁금해지는군요. 또 다른 질문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구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혹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이나 혹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저품위 광석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새로운 채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혁신은 종종 이런 위기 상황에서 촉발되기도 하니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대체제의 등장이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기적인 구리 공급 차질이 과연 전기차 생산, 배터리 제조,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같은 친환경 기술 관련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 리플 에펙트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리 부족 때문에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거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네요. 그라스버그 사태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이런 더 넓고 깊은 질문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긴 시간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묘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